좀 바꿔 생각해보면 강아지 사진이면 강아지 사진의 확률을 키우고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으면 고양이 사진의 확률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이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시드렸던 그 강아지 고양이 분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 입력을 3x 100x 100짜리인 어떤 사진. 자,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쉐입을 얘기할 때 체행열 순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체행열, 즉 세개 채널, RGB 세개 채널 칼라 사진이라는 거고, 100x100 이건 뭐예요? 행이 100개, 열이 100개 이러한 픽셀로 이루어진 어떤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3x 100x100이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바로 곧바로 히든 레이어 없이 출력층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파라미터의 개수, 그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라디언트의 길이고, 그러면은 뭐 로스만 잘 정의하면 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천천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x 100x100이니까요 이렇게 RGB 3개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100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곧바로 출력층으로 연결해 볼게요. 곧바로 출력층으로 연결해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로 한번 해볼게요. 풀리 커넥티드. 그러면은 이 모든 픽셀들을 싹 다 연결하는 겁니다. 싹 다. 총 몇 개 픽셀인 거예요? 3 곱하기 100 곱하기 100 3만 개 픽셀이 전부 다 풀리 연결돼 가지고 들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우리 시그모이드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튀어나가게끔 하자는 거예요. 0과 1 사이 값이. 그러면은 이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랬을 때 웨이트랑 바이어스 다 따져서 총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입니까? 3만 1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파라미터 개수는 3만 1개입니다. 그럼 그라디언트의 길이도 3만 1 바이 1인 겁니다. 여기가 3만 1인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첫 번째 웨이트에 대해서도 미분, 로스를 두 번째 웨이트에 대해서도 미분,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까지, 이렇게 해서 총 3만 1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모아놨다고 쳐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게. W1, W2 B까지. 근데 K번째 스텝에서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라디언트에 무슨 방향으로 가라? 반대 방향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라? 조금씩 이동해라. 그래서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준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그냥 튀어나가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다음 스텝에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모은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죠. B 있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게 K번째.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구하고 반대방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알아내는 거. 이게 그냥 딥러닝 수식의 끝이라 그랬어요. 이게 딥러닝 수식 끝. 근데 이 로스를 고려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하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나의 데이터만 고려하면은 SGD, 여러 개, 하나는 너무 적으니까 여러 개 고려하면은 미니 배치 SGD. 그리고 이거는 현재 스텝에서의 그라디언트만 고려하는 수식이죠. 만약에 이전 스텝까지 다 고려하면은 그냥 그라디언트를 냅다 그냥 쭉 누적해요. 그러면은 모멘텀,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라디언트 그 각각 요소들의 크기를 같이 누적해서 고려해주면은 RMS 프로, 그 둘 다 모멘텀과 RMS 프로 둘 다 고려해주면 아담. 그럼 우리 배운 거 다 복수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 이 수식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로스예요. 로스만 잘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로스는 지금 MSE 로스까지만 배웠어요. 새로운 로스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분류에 있어서 좀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녀석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스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빡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총 파라미터 개수는 3만 1개. 이것이 곧 그라디언트의 길이다. 그래서 그 딥러닝 수식을 돌려주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로스만 잘 정의하면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신경망이 사진을 입력으로 받아서 3x 100x 100짜리 사진 입력으로 받아서 강아지의 확률을 출력하게끔 만들어 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분류인데 고양이의 확률이 아닌 강아지의 확률이 출력되게끔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진을 딱 보고 강아지의 확률은 몇입니다. 이렇게 되게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0과 1 사이의 값이잖아요. 0과 1 사이의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강아지의 확률인지 고양이의 확률인지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인공신경망의 출력의 의미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스를 그렇게 잘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0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더 크게 혼내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혼낸다는 게 뭐예요? 로스가 커진다는 거죠. 자, 이 신경망이 출력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 확률이랬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실제로 강아지 사진인데 0에 가까운 값이 튀어나올수록 로스를 막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로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1에 가깝게 튀어나오게끔 하려고 하겠죠. 이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인공신경망은 이 사진이 얼마나 강아지 사진스러운지를 확률로 출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로 출력의 의미를 컨트롤한다 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강아지면 1, 고양이면 0 나오도록 잘 로스를 정의하면 된다. 끝입니다. 자, 변수를 조금 정의를 해줄게요. 신경망의 출력을 Q, 정답을 Y, 레이블을 Y로 변수명을 좀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Y는 1, 고양이는 Y는 0이에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로스는 강아지 사진일 때는 1에 가까운 것이 튀어나오게, 고양이 사진일 때는 0에 가까운 것이 튀어나오게, 그런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 Q가 1 나오게끔 하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할 것 없이 무지성 Q를 키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if 강아지 사진이 입력됐다고 합시다. if 강아지 사진, 그러면은 maximize Q 하면 된다는 거예요. Q가 1에 가깝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필요 없고 그냥 Q를 열심히 키우면 된다. 이게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1에 가깝게 만들자 이것보다는 그냥 키우자, 냅다 키우면 된다. 이게 훨씬 더 단순한 겁니다. 왜 그래도 될까요? 요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웨이트랑 바이어스예요. 이 출력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이 3만 1개의 값을 어떻게 바꿔도 0과 1 사이의 값이 튀어나와요. 즉 아무리 커도 1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은 출력이. 그래서 그냥 강아지 사진 때 1 나오게끔 하자. 이거는 그냥 이거를 출력을 최대한 키우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시그모이드 썼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else if 고양이 사진, 그럼 뭐예요? 미니마이즈죠 그때는. 그런데 어쩔 땐 맥시마이즈, 어쩔 땐 미니마이즈 이렇게 하니까 아주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맥시마이즈로 얘를 고치고요, 대신에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Q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마이너스 Q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동등한 거예요. 그냥 동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가 1을 더해줄게요.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Q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를 열심히 바꾸는 거, 1 마이너스 Q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 열심히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바꾸는 거, 아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다? 웨이트랑 바이어스예요. 요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마이너스 Q를 키우나 1 마이너스 Q를 키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굳이 1을 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래야 0과 1 사이의 값이 되고 고양이 사진의 확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져요. 강아지 사진의 확률, 고양이 사진의 확률, 이렇게요. 자, 정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Q가 1 나오게 하자, 그냥 Q를 키우자. Q가 0 나오게 하자, 그냥 1-Q를 키우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꿔 생각해보면 강아지 사진이면 강아지 사진의 확률을 키우고,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으면 고양이 사진의 확률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지금 얘 보면은 강아지 사진일 때는 Q를 맥시마이즈, 고양이 사진일 때는 1-Q를 맥시마이즈잖아요. 이게 뭐 코드로 치자면 4줄짜리 코드인 거잖아요. 이 4줄짜리를 한 줄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강아지 사진이라는 것은 이거를 Y는 1이라는 얘기고, 고양이 사진이라는 것은 Y는 0이라는 얘기예요. 강아지 사진을 입력으로 넣는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수식은 맥시마이즈 Q로 바뀌어요. 대입해보세요. 고양이 사진을 넣는 순간 이 수식은 1-Q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로 바뀌어버려요.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확인하세요. 맞죠? 그래서 요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설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버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식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이면은 강아지 사진 확률을 키우고, 고양이 사진이면 고양이 사진 확률을 키우자. 근데 Y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줄짜리를 바꿔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출력은 Q1,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정답, 레이블은 Y1. 이렇게요. 그러면 요 수식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얘는 그냥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AI가 예측한 해당 동물의 확률인 거예요. 왜? Y1이 만약에 1이에요, 강아지. 그러면 쟤는 Q1으로 바뀌어버리고, 강아지의 확률. 만약에 Y1이 0이에요, 고양이. 그러면은 1-Q1으로 바뀌어버려요. 즉, 고양이의 확률로 바뀌어버려요. 저 수식이. 그쵸? 그래서 저 Q1의 Y1, 1-Q1의 1-Y1, 저 녀석은 그냥 해당 동물의 확률인 거예요. Y1이 강아지면은 강아지의 확률, Y1이 고양이면은 고양이의 확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장이면 어떻게 될까? 미니 배치 SG인데 배치 사이즈가 2라고 쳐요. 그래서 2개씩 꺼낸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로스 함수를 세울 때는 Y1과 Y2 둘 다에 대한 해당 동물의 확률을 키워야 될 거예요.
근데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곱할 확률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에 대한 그 해당 동물 확률, 두 번째 사진에 대한 해당 동물 확률, 그 두 개를 계속 곱하고 3개, 4개, 5개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그냥 0으로 수렴해버려요. 0과 1 사이 값을 계속 곱하게 되니까 확률 값을 계속 곱하게 되면은 0.9라고 하더라도 뭐 0.9에 한 10승만 하더라도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구별을 못해요. 0인지 0.00001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곱이 합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고, 자, 요걸 한번 수식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한 해당 동물의 확률, 바로 이 녀석. 얘를 열심히 키워야겠죠? 근데 두 번째 사진에 대한 확률도 키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건은 독립시행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아지겠죠?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뭐 64개야? 그러면은 이게 점점점점점 계속 많이 0과 1 사이 값을 곱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재앙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모티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 로그를 취해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고 나면은 이 수식은 찢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볼게요. 사진 단위로 이렇게 쪼갤게요. 사진 단위로 더하기 점점점. 그쵸?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시그마 뒀다가 뭐합니까?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n으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완성.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로스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싶어요, 뭔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는 로스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의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유식한 말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뭐 이렇게 불러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열심히 더해가지고 로스 함수를 만들었다 해서 BC 로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의미적인 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C 로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어가 얘를 부를 때 BC 로스라고 불러요. 아무튼 저 수식 제가 방금 같이 썼던 그 수식입니다. 저 로스 함수를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바로 뭐예요? 요 수식이죠. 요 로스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편미분해가지고 그라디언트 만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한다. 뭐 지겹네요. 계속 반복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로스 함수만 잘 정의하면은 그냥 요 딥러닝 수식에 때려 넣어주면 된다. 그게 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근데 로그를 취했긴 했는데요. 갑자기 냅다 취했는데 곱을 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0으로 수렴하지 않게. 그런데 갑자기 로그를 취해도 될까?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로그를 취해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요겁니다. 뭔 것 같아요? 단조 증가입니다.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X축에다가 기존의 로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Y축에다가는 로그를 취해봅시다. 생김새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지나고 현재 로스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으로 당기고 싶죠.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현재 로스에 대한 로그 로스. 얘는 현 로그 로스인데 로그를 취한 다음에 밑으로 당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내가 줄이고 싶은 원래 로스 값도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당기는 것은 X축에서는 왼쪽으로 당기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다? 단조 증가함수라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단조 증가함수가 여기까지 답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왜 단조 증가함수가 그거 이유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답을 잘 못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로그를 취하고 줄이는 것이 로그를 취하지 않고 줄이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고 줄이면 로그를 취하지 않은 상태의 녀석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줄어드는 그 정도는 다르겠죠. 당연히 여기서 요만큼 줄였어요. 얘는 요만큼 줄였고 얘는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 로그를 취하고 줄이면 로그를 취하지 않은 녀석도 무조건 줄어든다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단조 감소도 상관없습니다. 단조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단조로운 게 줄면 같이 줄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코사인이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현재 로스가 여기 있어요. 코사인 로스, 현 코사인 로스. 밑으로 땡겨. 왼쪽으로 가는데? 뭐지? 코사인 함수는 단조 증가가 아닌데요? 단조 감소도 아닌데요? 단조롭지가 않은데요? 그럼 코사인 취해도 돼? 그냥? 아니죠! 잘 보세요. 모호성이 존재해요. 현 코사인이 여기인데 그게 현 로스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으로 당겼을 때 만약에 현 로스가 여기 있어서 현 코사인이 여기 있었다면 같이 줄어드는 건데, 만약에 여기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섣불리 줄였다가는 오른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롭지 않은 녀석은 함부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로스 값이 무조건 0부터 파이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스 값이.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로스 값의 경우에는 로그로 취하겠죠.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은 0과 1 사이입니다. 어차피 0과 1 사이 값을 계속 곱하니까 뭐 음수가 될 수도 없고요. 1보다 클 수도 없어요. 무조건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쟤는 로그로 취해도 되고 코사인을 취해도 됩니다. 네, 왜냐? 0부터 1 사이는 한 여기 있을 거니까 0부터 1은 뭐 더 좁겠네. 뭐 한 여기 있겠네. 그죠? 0부터 1 사이. 그래서 단조롭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또. 그래서 그게 확신이 있다면 또 쓸 수는 있다. 구간이 좀 정해져 있다면. 뭐 그런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로그를 취해도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리그레션? 뭐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지도학습 안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위에 제목은 분류 써있고 밑에 가보니까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류도 리그레션입니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 이진 분류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사실상 같은 거고, 넓게 보면 그냥 둘 다 리그레션인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리그레션 안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로지스틱 펑션을 썼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레벨 2 이렇게 써있는 거,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써있는 거를 우리는 좀 보게 될 건데, 이 슬라이드에서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알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에 깊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 이거는 레벨 2부터는 난 몰라,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스 값을 얻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통과시켰다. 그렇게 해서 로짓을 확률을 바꾼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짓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로짓을 좀 설명 드려볼게요. 로짓이라 하면 로그 아즈의 준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로그 아즈는 아즈라는 녀석의 로그를 취한 게 로그 아즈예요. 아즈가 뭐야? 얘는 승산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한국말로. 정의 자체는 패배 확률분의 승리 확률, 도박 용어 같은 느낌인 건데, 이게 승리 확률이라고 합시다, Q가. 그러면은 패할 확률분의 승리할 확률,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는 거, 그게 승산이라고 불리는 아즈의 개념.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은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 그게 로짓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로짓이라 하면 로그 아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로짓을 그냥 간단히 L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L. 자, 여기는 밑이 자연 상수를 사용합니다. 자연 로그의 밑 2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양변을 역수를 취해 줄게요. 양변의 역수. 그래도 느는 변하지 않겠죠? 그냥 같이 뒤집은 거니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얘를 이제 잘 넘겨, 이리저리 1을 넘겨, 그리고 뒤집어. 그러면은 Q는 이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 뭔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틀렸습니다. 이 수식이 뭡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시그모이드를 L을 시그모이드 함수 통과시켜서 얻은 게 Q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위로 가져갑니다. 위로 가져가요. 자, 여기 출력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요 녀석이 바로 우리는 Q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기 전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L, 로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짓을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확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관계를 가지니까. 확률과 로짓은 그런 관계를 가짐을 우리는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왼쪽이 로짓, 오른쪽이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얘를 좀 이렇게 찍 뜯어. 얘는 그대로 뜯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 이렇게 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웨이트 없는 겁니다. 여기는 웨이트 그냥 1이에요. 요 녀석이 로짓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시그모이드 통과 직전이 로짓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자, 이렇게까지 뜯어서 봐요. 그러면 인공신경망의 범위를 여기까지로 보자면 이 인공신경망은
로짓이 출력 나가는 인공신경망인데 근데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 이 사진과 로짓 간의 관계를 뭘로 파악한 거예요? 리니어하다라고 파악한 거잖아요. 리니어 액티베이션 딱 써가지고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리니어하다라고 놓고 인공신경망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의 범위를 여기까지로 뜯어서 본다면, 그러고 나서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푼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는 뭐냐? 액티베이션이 아니고 얘는 이 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로짓을 확률로 바꿨어야 됐고, 그것을 바꾸는 수식으로 시그모이드가 사용된 것 뿐이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로짓이라는 인공신경망의 출력을 가지고 로스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이 아닌 그냥 BC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함수다. 그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마지막에 써있는 레벨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지스 리그레션은 로지스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는 뭐하는 녀석이냐? 인공신경망에 속하지 않고 로스값을 그냥 얻기 위해서, BC 로스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로짓을 확률로, 왼쪽에 있는 게 로짓, 오른쪽에 있는 게 확률, 그래서 로짓을 확률로 바꿔주기 위한 함수일 뿐이다 라고 보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사실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질문이 딱 나와야 돼요. 그냥 MSE 하면 안 돼? Q가 1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Q1 빼기 1의 제곱 미니마이즈 하면 되지 않나? MSE 로스로요. 뭐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새롭게 배웠지? 그래서